정리하자면 2025년은 김호중 방지법으로 측정 방해 행위까지 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재범 기준도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10년으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자에게는 더 이상 여유가 없는 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나유신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정말로 무서워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전 같았으면 벌금으로 끝났을 사건도 이제는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까지 더해져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 처벌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최근 판결들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고 어떤 경우에 실형을 받았는지, 그리고 재범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핵심은 술타기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술타기가 뭐냐면 음주운전 후 단속에 걸렸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게 쉬울까요? 높이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낮추려고 호흡을 많이 하거나 체열 측정을 요구하거나 하는데 역발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술을 더 마셔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집에 와서 한 잔 더 마셨다고 주장하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처벌이 곤란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행위 자체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재범 기준도 명확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 기준은 적발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1일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으면 7월 9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받는다는 뜻이에요.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구간은 0.03%에서 0.08% 미만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 0.08%에서 0.2% 미만이고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0.2% 이상인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런데 재범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무거워지죠. 제가 실제 최근 판결들을 분석해 본 결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와 실형을 받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더라고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6%인 사건이었는데 이분은 2017년도에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었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8%로 높았는데 전과로는 2016년도에 벌금형, 2022년도에 음주 측정 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거리가 한 3m밖에 안 되었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반면에 실형을 받은 사례도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전과가 상당히 많은 경우였죠.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죠. 다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8%인데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 치상까지 가중되어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다는 거죠. 제가 여러 판결들을 분석해 보니까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우선 유리한 요소로는 범행을 인정하느냐, 진지하게 반성하느냐, 그리고 차량을 매도했느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냐,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냐,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을 하고 있는지,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이 있고요. 불리한 요소로는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일단은 0.15% 이상이면 매우 위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진 않았는지,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게 아닌지, 혹시라도 수사받을 때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첫 번째 원칙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억지로 설명하려다가 말이 꼬이면 오히려 불리하게 조서가 작성되거든요. 경찰은 카드 내역이나 휴대폰 위치, CCTV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거짓말을 밝혀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실제 상담에서 만난 사건 중에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신뢰도가 떨어져서 불리하게 작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양형 감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즉시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차량을 매도하시라는 겁니다. 재범 방지의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둘째로 곧바로 알코올 상담 또는 치료를 시작하시라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확보해야겠죠. 셋째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넷째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준비하셔야 돼요.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고 보아서 아무래도 처벌을 좀 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짓 진술이나 변명, 측정 거부나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소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변호사님들 진행하신 사건을 봐도 그런데요. 이게 좀 요즘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 수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벌금 2회 받은 분이 세 번째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로 좀 높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에도 좀 양형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정리하자면 2025년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재범자에게는 더 이상 여유가 없는 해가 됩니다. 김호중 방지법으로 측정 방해 행위까지 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재범 기준도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10년으로 명확해졌기 중요한 건 한 잔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운전비가 아깝다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잠시일 뿐이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후회는 평생 가슴에 남게 됩니다. 만일 이미 재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일정이 잡히신 상태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나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